안녕하세요 여러분, 샌드위치가 주식인 모델 하엘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제 복부 관리의 진짜 핵심을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사실 복부가 평평해 보이는 건 단순히 체지방 때문만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잘 비워지는 상태가 유지되면 자연스럽게 붓기와 정체가 줄어들면서 복부가 훨씬 편안해집니다. 제 납작한 배를 보시고 언니 운동법 알려주세요, 식단 알려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셔서 오늘은 제가 실제로 해왔던 현실적인 루틴과 도움이 됐던 식단 레시피까지 같이 함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선 1일 1배변이 어려운 이유부터 정리해볼게요. 제가 개인적으로 느꼈던 원인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활동량 부족. 몸을 잘 움직이지 않으면 장도 함께 느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장은 자율신경과 전신 움직임에 영향을 받는데요. 걷거나 몸통 회전 같은 리듬 운동이 줄어들면 장의 연동 운동도 자연스럽게 둔해질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걸음수가 7,000보 정도 아래로 떨어지면 다음날 배변이 조금 어려운 날이 꽤 있었습니다. 결국 몸이 덜 움직이면 장도 덜 움직인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두 번째, 오래 앉아있는 생활입니다. 장시간 현대인들은 많이 앉아있잖아요. 그러면 복부와 골반이 고정된 상태가 되는데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순환이 떨어져서 붓기도 생기고 복부가 접히는 시간이 길어지니까 배에 힘을 주고 이완하는 감각 자체가 둔해지더라고요. 특히 골반이 말린 자세가 오래 지속되면 배변 반사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복부 코어 골반저 움직임 감소입니다. 배변은 단순히 힘만 주는 과정이 아닙니다. 복부 압력 조절, 골반저 이완, 반사작용이 같이 이렇게 맞물려야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걷거나 몸통 회전, 복부 수축과 이완이 적어지면 이 감각도 함께 둔해져서 힘을 줘도 시원하지 않은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장도 안 움직인다. 이게 핵심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1일 1배변의 핵심 루틴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깨우기. 장에 이제 배출할 시간이야 라는 신호를 전달하는 거예요. 아침에 물 마시고 가벼운 움직임을 해주고 복부 자극을 해주고 이런 것들이 이 깨우기에 해당이 됩니다. 두 번째는 밀어내기입니다. 그런데 이건 힘으로 억지로 이렇게 밀어내는 느낌이 아니라 장이 준비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반사작용에 가깝습니다. 무리하게 힘을 주는 습관은 오히려 복부 긴장을 높이고 골반저까지 더 긴장하게 만들어서 배출이 어려워지는 느낌이 들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보여드릴 루틴은 억지로 힘을 줘서 힘들게 막 해결하는 방식이 아니라 몸을 자연스럽게 배출 모드로 전환하는 루틴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제가 꾸준히 하는 동작들을 설명드릴 건데요. 필라테스를 10년 넘게 해오면서 저한테 잘 맞는 루틴을 찾게 되었습니다. 제가 운동 전문가는 아니라서 시연하기보다는 사진으로 보여드릴 텐데 말로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통증이 느껴지는 범위까지는 하지 마시고 시원하다 정도까지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목이나 허리에 불편함이 있으신 분들은 무리하지 마시고 가능한 범위에서만 따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동작은 캣카우입니다. 저는 보통 15회 정도 진행하고요. 손은 어깨 아래, 무릎은 골반 아래에 두고 허리는 과하게 꺾지 않는 중립 자세에서 시작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캣 자세는 등을 둥글게 마는 건데요. 숨을 내쉬면서 등을 둥글게 말아줍니다. 이때 배를 세게 조이기보다는 갈비뼈가 안으로 이렇게 모이면서 등이 위로 올라간다는 느낌으로 해주세요. 시선은 배꼽 쪽을 바라봅니다. 중요한 건 복부를 꽉 조이는 게 아니라 살짝 수축했다가 다시 풀어지는 이 리듬입니다. 이번에는 카우 동작인데 가슴을 열고 척추를 펴는 동작입니다. 숨을 마시면서 가슴을 열고 척추를 부드럽게 펴주세요. 어깨는 올라가지 않게 주의해주시고 허리는 무리하지 않는 범위까지만 열어주시면 됩니다. 시선은 정면이나 살짝 위를 보시면 되고요. 호흡은 내쉴 때 캣 자세를 해주시고 마실 때 카우 자세를 해주시면 됩니다. 빠르게 하지 마시고 천천히 15회 정도를 진행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캣 카우에 원 움직임을 더한 동작입니다. 오른쪽 15회, 왼쪽 15회 이렇게 진행하면 되는데 가슴과 골반을 같이 움직여서 몸통으로 큰 원을 그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때도 역시 포인트는 허리를 무리하게 꺾지 않고 어깨에 힘을 빼고 목을 자연스럽게 회전시켜주는 것입니다. 호흡은 끊지 말고 이어서 해주시고 특히 내쉬는 숨을 길게 가져가면 더 좋더라고요. 세 번째는 누워서 트위스트하는 동작입니다. 오른쪽 30초, 왼쪽 30초씩 진행합니다. 등을 대고 누운 뒤 무릎을 세워 붙이고 팔은 양 옆으로 벌려 T자로 두고 무릎을 한쪽으로 이렇게 넘기고 고개는 반대편으로 돌려주시면 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건 반대쪽 어깨가 뜨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어깨가 들리면 무릎 가동 범위를 좀 줄여주시면 되겠습니다. 호흡은 천천히 들이마시고 길게 내쉬면서 몸을 편안하게 이완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롤링 동작인데 저는 천천히 10회 정도 진행합니다. 무릎을 가슴 안쪽으로 이렇게 끌어안고 턱은 살짝 당긴 상태에서 어깨에 힘을 빼주세요. 이때 중요한 건 속도인데 절대 빠르게 하지 말고 등과 복부를 마사지 하듯이 천천히 이렇게 굴려주시면 됩니다. 숨을 마시면서 뒤로 가고 내쉬면서 올라오시면 되겠고요. 목이 불편하신 분들은 범위를 줄여서 등 아래쪽만 부드럽게 굴린다는 느낌으로 진행하시면 딱 좋습니다.
5번째는 롤오버 동작입니다. 복부 압박이 들어가는 동작이라 변 이동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목과 허리에 부담이 있을 수 있어서 무리하지 않고 가능한 범위까지만 진행해주세요. 손바닥으로 바닥을 지지하면서 다리를 천천히 머리 뒤로 넘겨봅니다. 다리가 바닥에 닿지 않아도 괜찮고 부담되면 엉덩이가 살짝 뜨는 정도까지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이 동작에서는 목에 체중이 실리지 않게 하고 숨을 참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2회에서 5회 정도만 부드럽게 진행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하면 오늘 보여드린 5가지 동작은 척추를 부드럽게 움직이고 복부를 이완시키고 호흡을 깊게 만들어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복식 호흡을 길게 해주면 몸이 조금 더 이완되면서 배출 모드로 전환되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척추가 굳어있으면 전체적으로 긴장 상태가 오래가서 배가 좀 뻣뻣해지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척추를 이런 식으로 부드럽게 움직여주는 것 자체가 몸을 이완 모드로 바꾸는데 도움이 됐습니다. 스트레칭 후에는 저는 가볍게 20분 정도 산책하는 걸 추천드리는데 걷는 동안 척추는 자연스럽게 회전하고 복부도 리듬있게 자극이 돼서 장 운동을 촉진하는 데 큰 도움을 받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분들이 제 복근이나 납작한 복부의 비결을 항상 물어보시는데 운동을 정말 그동안 다양하게 많이 해오긴 했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복부 관리의 큰 핵심은 복근 운동보다도 잘 비워지는 루틴입니다. 흔히들 1일 1동이라고 하죠. 저도 전날 많이 먹고 화장실을 못 가면 바로 통통하게 올라와서 복근이 실종되는 날도 있어요. 분명 있었고 반대로 잘 비워지고 순환이 잘 되고 생리 끝나고 붓기가 가라앉는 시기에는 같은 몸이어도 복근이 훨씬 선명하게 보이더라고요. 실제로 제 주변 친구들도 납작배 얘기를 하면 꼭 공감하는 포인트가 전날에 먹은 음식, 생리 주기, 그리고 1일 1배변입니다. 그래서 저는 근육을 만드는 것만큼 잘 비워지는 상태를 유지하는 걸 굉장히 중요시 생각합니다. 특히 생리 직전처럼 변비가 심해지는 시기에는 수분과 지방을 의식적으로 챙기는데 스트레칭이나 산책 후에는 장을 도와주는 간단한 스무디를 만들어 샌드위치와 함께 먹곤 합니다. 브이로그에도 자주 등장했지만 예를 들면 바나나와 블루베리 스무디 혹은 바나나나 키위 같은 과일에 치아씨드를 넣고 올리브 오일을 소량 넣어서 알룰로스와 함께 갈아 마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채소만 많이 먹는다고 해서 배변이 무조건 좋아지는 건 아니라는 점입니다. 저도 예전에 1일 1배변이 너무 간절해서 샐러드를 몇 끼니 먹었던 적이 있는데 오히려 장이 둔해지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촬영 전날처럼 다음날 쾌변이 특히 중요할 때 먹는 샐러드를 구성할 때 3가지를 꼭 같이 챙깁니다. 식이섬유, 건강한 단백질, 그리고 양질의 지방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촬영 전날 저녁으로 자주 먹는 샐러드 구성과 소스 레시피를 보여드릴게요. 짜잔! 일단 오늘 필요한 샐러드 드레싱 재료입니다. 만들어 볼게요. 비비드 저칼로리 머스타드, 홀그레인 머스타드, 케이퍼, 엔초비, 올리브 오일, 화이트 와인 식초. 이거 진짜 맛있어요. 후추. 이제 감자를 빠르게 익혀볼게요. 소금 뿌려서 구워주면 좋아요. 이거 한번 구워줄게요. 이거 곁들이면 맛있어가지고. 요즘 제가 빠진 토마토예요. 되게 감칠맛이 다른 토마토들보다 정말 좋더라고요. 올리브 오일에 구운 느낌? 이거는 코스트코에서 구매한 올리브. 이거는 블랙 올리브 절임인데 일본 여행 갔을 때 사왔거든요. 단면이 너무 예쁘죠? 오늘 메인 단백질 참치는 이걸 써줄게요.
소스는 보통 이렇게 고정하고 단백질과 지방, 식이섬유는 그때그때 냉장고 사정에 따라 바꾸는 편인데요. 단백질은 계란, 연어, 참치, 오징어를 자주 활용하고 견과류나 올리브오일처럼 몸에 도움이 되는 지방을 더해주면 장이 훨씬 안정적으로 반응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루 견과류를 집에 구비해두고 올리브오일도 되도록 좋은 걸 구매하려고 하는 편입니다. 풀만 먹는다고 무조건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균형이 맞아야 오히려 편해진다는 걸 몇 번만 직접 경험해보셔도 아 맞네 하실 거예요. 그리고 저는 요거트도 냉장고에 항상 구비해두고 먹는데요. 제가 자주 먹는 구성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플레인 요거트 2에 그리고 치아씨드는 0.5, 알룰로스 0.5 이렇게 넣었습니다. 코코넛 밀크 1, 당도랑 치아씨드 양은 조절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제 밤에 재워두고 이렇게 치아씨드가 잘 불려졌습니다. 코코넛 냄새 너무 좋아요. 대박. 농도를 보여드리자면 이 정도? 꾸덕하죠. 저는 이게 그릭 요거트 이런 거보다 화장실을 더 잘 가게 되더라고요. 이 요거트는 과일이랑 먹는 게 진짜 맛있는데 저는 명절 선물로 받은 애플망고가 너무 후숙이 잘 돼가지고 이거 한번 사용해 볼게요. 완전 예쁘죠? 이 꼭지 바로 밑에 씨앗이 있어서 양쪽을 이렇게 잘라주시면 되거든요. 와우, 대박이죠? 이런 식으로 하면 되거든요. 열심히 발라낸 망고살. 과일은 앞서 말했듯이 취향대로 가시면 되시고 저는 애플망고나 블루베리, 사과처럼 상큼한 종류를 치약 코코넛 밀크 요거트에 자주 곁들여 먹곤 합니다. 그냥 요거트만 먹었을 때보다 이렇게 구성해서 먹었을 때 입의 배변이 수월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교차로 올려주면 훨씬 예쁘죠? 보기 좋은 음식이 확실히 식사 만족감도 높여주고 포만감도 훨씬 더 잘 느끼게 해줘서 저는 이런 부분도 꽤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자, 이제 마무리해볼게요. 납작한 복부는 굶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순환이 잘 되는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억지로 배에 힘을 막 주고 항상 긴장한 상태를 유지하는 게 아니라 잘 먹고 잘 움직이고 잘 비워주는 루틴, 이게 제 방식이었습니다. 어머니도 이제 폐경기를 지나서 나이가 꽤 있으신데요. 이 루틴을 하셨을 때 화장실을 훨씬 편하게 가신다고 하시더라고요. 혹시 1일 1동이 어렵다면 영상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무리하게 힘을 주기보다는 몸을 먼저 깨워주고 호흡을 깊게 해주고 가볍게 걷는 것부터 시작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댓글로 여러분의 루틴도 공유해주시면 저도 참고해보겠습니다. 저 정말 1일 1동이 진심인 여자예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